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유충분의 국제정치 1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작게 502로 얘기를 했는데 예. 북한이 지금은 연일 뭐 전쟁광 노름을 집어치워라, 뭐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죠. 뭐 자기네들도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협상을 하자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게 이제 북한이 항상 그 궁할 때 협상하자고 나오는데 네. 제가 그 작년 8월달에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 예. 그때 이제 한국 정부하고 한국 국민들이 이번에야말로 북한을 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가 갔습니다. 그래갖고 대북 방송국 그저 휴전선에서 재개하고 방송도 재개하고 그때 이제 북한이 말로 하자라고 해갖고 말로 했고 그래서 8월 25일인가 이제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고고하기 며칠 전에 우리나라 그 합참에서 대북 경고를 했는데 북한이 이번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번 일을 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얘기하자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후에 8월 25일 합의문 나왔죠. 합의문 나온 후에 상황을 보면은 북한은 혹독한 대가도 치르지 않았고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사과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과나 마찬가지다 했는데 북한이 8월 25일 오후죠. 황병서가 그거 사과한 거 아니다. 사과한 게 아니라 한국 젊은이 2명 다리 다쳤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남북한 간의 협상, 남북한 간의 그 이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느꼈는데 뭐냐면은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뭐 선수라고 칩시다. 권투 선수예요. 근데 치다가 한국이 한 방을 치면은 북한이 KO 당하기 직전인데 북한이 공을 친 겁니다. 공. 선수가 공을 쳤는데 우리가 서준 거예요. 아 이런 구조구나. 북한은 언제든지 이 호루라기 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시작도 맘대로 하고 끝내는 것도 자기가. 그래서 이거는 반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리고 항상 북한은 그 끝난 지점에서 다시 5단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모든 패턴이 북한이 못된 짓을 할 때 그것이 거꾸로 뒤로 가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정지됐다가 또 올라가고 또 거기서 정지되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이제 말로 하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로 하는데 뭐 물론 말로 하자 그랬을 때 안 된다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는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조건은 저 뒤로 원상태로 이제 가는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말할 수 있다는. 근데 약속에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속에도 안 지키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번에는 뭐 북한이 얘기하자고 그럴 때 그래 얘기하자가 아니라 원상태로 돌리면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국제사회가 지금 경제 제재를 좀 세게 하겠다. 실제로 북한에 입항했던 배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그 필리핀에서는 북한 배 벌써 하나 잡았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선박 들어오는 것도 불응하고 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성공을 할지는 뭐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엔 결의안이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될지 지금 현재 100%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좀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이제 요번에 나온 결의안을 우리가 상당히 센 결의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결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보면은 그 북한이 못된 짓을 했을 때 결의안이 이번처럼 늦게 나온 적이 처음입니다. 나온 속도, 나온 속도로 보면 너무 늦은 거예요. 56일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1월 6일 날 했는데 56일째 되는 날 겨우 저는 그래서 겨우라는 말을 썼습니다. 겨우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아직까지 나온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쐈을 때, 북한이 1차 핵실험했을 때, 그때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는 시간이 5일, 10일입니다. 5일 만에 나왔고 10일 네. 만에 나왔고. 근데 이번에는 56일 네. 만에 나왔고. 그래서 5일 만에 나오고 10일 만에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10며칠 만에 나온 것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사실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많은 결의안이 그렇죠.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한 5번 정도 이제 결의안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네. 다 막지 못했는데 이번 거가 과연 성공적으로 막으려면은 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동참을 해줘야 되고 네. 특히 중국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동참하는 모양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지금 그 기름, 네. 그 북한이 결정적으로 기름을 뭐 현대 국제 정치에서는 기름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이다라고 그러는데 그 기름 주는 거는 요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순간에 북한이 죽는 것은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상황이 그 정말 요번에 북한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은 전쟁하는 수단은 아니죠. 네. 경제 제재니까 성공을 할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그 100% 확신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경제 제재를 하면은 다른 대체제가 없는 북한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예측도 있고 또 시리아의 경우를 봐도 그렇죠. 경제 제재와 상관없이 뭐 어떻게든 꾸려갈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고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경제 제재를 당한다면 이건 뭐 그냥 견디기 어렵죠. 뭐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왜? 우리는 오픈된 나라니까 국제 경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견디기가 좀 좋은 나라죠. 어차피 국제 거래를 안 하고 네. 살던 나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민간 부분에 돼 있는 거는 그 경제 제재 대상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이라는 그 지금 사회가 김정은이가 된다면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는 김정은이 정치를 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민간 경제가 지하 경제가 생긴 겁니다. 이른바 장마당 경제, 장마당이 생긴 거거든요. 배급 경제를 다 그렇죠. 물리쳐 그렇죠. 이긴 거죠.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배급을 잘해줘서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배급은 포기한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배급을 안 주니까. 네. 그런데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배웠는데 그것까지도 이번에 그 경제 대상이냐 할 때는 네. 또 아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북한 저 정권의 속성상 그 장마당 경제에서 나오는 돈을 흡수해 가지고서 살 뭐 그런 묘수를 네. 또 쓰진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북한이 여태까지는 주민들에게 뭐 이런저런 뭐 여성 같으면 여맹비, 뭐 그렇죠, 그렇죠. 일단 당비 이런 거를 냈는데 네. 아주 본격적으로 이름을 걸고 세금을 거둘 수도 있다는 세금을 말씀이시네요. 거둘 수 있고 지금 보면은 150만 명이 입대했다면요 전쟁 네. 난다고 그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먹여 살리죠? 150만 명. 신입장병을. 네. 그러니까 이제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자기 총 들고 자력갱생으로 네. 자기 총 들고 군대 가고 네. 뭐 자기 돈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북한 정부가 150만 명의 새 병력을 옷 입히고 총 주고 그럴 능력은 없어 보이니까요. 뭐 네. 없는 상태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는 그 지하 경제가 지금 무지하게 큰데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하 경제는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되느냐 했을 때 그거야말로 정말 인도주의인데 그거 아니면 다 죽는데 그거를 건드릴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북한 정권은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과거에 마카오에 뱅코 델타 아시아 그렇죠. 네, 여기를 그게 이제 북한한테 아픈 거는 그것이 국민 생활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생활하고 네. 연결된 거니까 네. 그건 뭐 상당히 아팠을 겁니다. 그래갖고 뭐 효과를 본 거로 치는데 지금 이제 기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쓰는 글들을 보면은 그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센 효과를 보지는 못할 거다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죠. 괴멸적 그렇죠. 타격까지는 그렇죠. 입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의 그 장마당 아주머니들이 중국하고 거래하는 거를 그것도 막느냐는 그런 얘기죠. 네. 그것도 막을 수 있는 거냐. 이른바 보따리 밀무역까지 막을 그렇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것까지 다 막는 건지. 네. 그거는 아마도
뭐 그러니까 민생경제 쪽이니까 네. 그리고 지하 그 북한 주민들 그것까지 해놓으면 주민을 죽이는 거가 되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규제 대상에 네. 포함되는지를 뭐 잘 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대포동 미사일 말씀하셨는데 여담입니다만은 노동 미사일의 노동을 많은 사람들이 노동당의 노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이제 자기가 개발을 하는데 맨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 개발한 거는 이집트에서 스커드 B를 얻어다가 네.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이집트한테는 줬는데 북한한테는 미사일을 안 준 거예요. 왜 안 준 겁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안 줬겠죠. 네. 근데 이집트 거를 얻어다가 복사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B, C를 이제 북한이 복사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독특한 미사일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보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그걸 스커드 D라고 이름을 맨 처음에 붙였습니다. 북한. 북한 건데. 근데 보니까 스커드 D가 소련제가 아니라는 그걸 확인하고서 미국이 그 미사일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노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 한국말을 잘해서 북한이 노동당 뭐 이런 거니까 노동을 붙인 거가 아니라 그 미사일이 발견된 동네의 이름이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붙인 이름이 아니군요. 북한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미국이 붙인 이름이죠. 네. 그래서 미국이 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레이버가 아니라 미국 사람은 ND로 씁니다. NODONG. DONG에서 ND. 네. ND라고 쓰는데 네. ND라는 마을이 그러니까 동자가 우리나라 뭐 무슨 뭐 여기 서교동, 공덕동 할 때 그 동자예요. 그 노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위에다가 풀초변 하나 더 붙는 노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노동에서 발견된 미사일. 그리고 그 위에 대포동이라는 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대포동 미사일도 동네 이름이군요. 그러니까 대포동은 큰 대자에다가 뭐 목포할 때 그 한국 포자입니다. 네. 그리고 동자는 뭐 우리 무슨 동네 할 때 그 동자고. 네. 그래서 대포동이라는 동네에서 큰 미사일을 발견했는데 그걸 미국이 TD라고 붙인 겁니다. 저는 그게 그저 무슨 이게 포를 쏟아의 대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알아야 될 상황은 그 북한 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정교하게 추적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른바 위성 사진을 정밀하게 찍지 않았으면은 동네 이름까지 알 수 없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이 북한 미사일 이름을 다 미국이 무수단 이런 것도 다 무수단이란 동네에서 발견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한이 그 바퀴 여러 개 달린 차에다가 신 큰 미사일, 네. 그거를 이제 KN-08이라고 그것도 이제 미국이 KN은 코리아 놀스 08 해갖고 미국이 붙인 이름이죠. 북한이 이제 자기 뭐 광명성 같은 건 뭐 은하익은 북한이 붙인 이름이지만은 KN-08 노동 무수단 대포동 이건 다 미국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북한 입장에서는 좀 섬뜩한 면이 있었겠습니다. 동네 이름까지 딱 그렇죠. 미국이 알아서.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소련 미사일들, 소련 비행기들 다 미국이 다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붙이는데도 그 규칙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소련 비행기 중에 폭스바트라는 미그 25라고 무지무지하게 빠른 비행기입니다. 네. 미국의 폭스배트, 그러니까 여우 박쥐, 네. 그 폭스배트인데 F로 시작되는 건 전부 전투기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절이 두 개예요. 폭스배트는 이제 제트 엔진을 단 겁니다. 네. 그리고 소련 폭격 중에 베어라는 거가 있어요. 베어, 곰. 근데 B니까 바머, 폭격기고 베어, 한음절이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입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그렇죠. 그 이름 비행기 붙인 거 이름만 보고서 딱 봐도 아는군요. 그게 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 과거의 조선 시대에 벼슬 이름만 들으면 그게 뭐 하는 건지를 알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참판이다. 그러면 판단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고 판서다. 판단해서 서명하고 책임지는 사람. 영의정. 그러니까 그것은 최고급의 정부적인 정치를 의논하는 사람. 네. 참령. 그거는 명령하는데 참석하는 사람.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생각난 거는 이 전투기 이름만 딱 봐도. 그렇죠. 전투기 이름 보면은 미국 사람이 붙이는 게 그냥 막 붙이는 게 아니라 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름절 자리는 프로펠러, 두 음절로 된 거는
제트. 네. 그리고 B로 나가는 거 베어. 그거는 뭐 이런 거는 폭격기. 네. 그리고 뭐 폭스배트, 폭스 F로 나가는 거 네. 파이터. 네. 이거죠. 그 뭐 미국 비행기들 C-130 그러면은 C는 네. 카고. 그래서 그 수송기. 수송기. 네. 그 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럼 F-16 이것도 F는 무조건 전투기라는 F는 얘기네. 파이터라는 네. 뜻이죠. 네. 네. 그 F-16, F-15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FA라는 거가 있습니다. 네. 그는 파이터도 되는데 폭격 기능을 합니다. 그 파이터 어태커가 되는 것이죠. 아, 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비행기 중에서 아예 그 A만 붙어 있는 비행기들이 있어요. 네. A-10 이런 거는 그냥 그거는 주로 공중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비행기들을 앞에 A로 붙입니다. 아, 공대지 미사일을 쏘는 게 주로 네. 공대지죠. 이제 네. 탱크 킬러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비행기들이 오산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충근 박사님은 비행기를 딱 보면 저 모델 뭐다라는 건 바로 나오십니까? 뭐 그냥 대충 보면은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안 보이는데 가까이 네. 오면은 뭐라고 이름을 제가 대충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게 모델이 뭐다, 뭐 폭격기다, 그렇죠. 전투기다, 그렇죠. 뭐 어태커다. 네. 미국 거는 대충 다 알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소련 거나 북한 거는 잘. 북한 거도 이제 그 뭐 우리 책에 다 사진 그림이 나오니까 보고 이제 뭐 웬만한 것들은 그냥 보고 아 이거 미그 21이구나, 23이구나. 29구나 하고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미그 수호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그 소련의 비행기 회사 이름입니다. 미그는 미그는 이제 그 비행기를 만든 회사 이름인데 원래 사람 이름이 회사 이름으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그. 메르세데스 벤츠 뭐 이런 그렇죠, 거랑 그렇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사람 이름. 사람 이름에서 회사 이름 내듯이 미그하고 수호이는 소련의 그 뭐 공학 뭐 비행기 만드는 사람들이 이름을 딴 회사 이름입니다. 네. 자, 다시 북한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결국 이충근 박사님의 예측은 경제 제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 같지는 않다는 건데요. 아니죠. 이제 뭐 타격을 입기야 입겠지만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빠르진 네. 않을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북한에 이제 궁정 경제라는 거가 있고 네. 그리고 군수 경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세월이 좀 지났지만은 야 북한이 돈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군인들이 뭐 미사일도 몇백 발씩 쏴대고 그 군대 행진 저렇게 하고 네. 하는데 그 군수 경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몇 개 있냐? 군수 경제 그리고 궁정 경제. 네, 궁정 경제는 김정은이 먹고 사는 경제죠. 그다음에 민생 경제가 돼 있는데 이건 거의 지금 없습니다. 네, 이건 뭐 장마당의 암시장으로 그렇죠. 돌아가는 거니까요. 민생 경제는 없어지고 네. 그것이 이제 지하 경제로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북한 경제를 크게 네 개로 보는데 배급받는 뭐 이건 그러니까 배급받는 민생 경제는 없어진 거네요. 거의 네. 없어진 거예요. 평양만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 네 개의 경제가 있는데 이게 규모가 얼마인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북한이 김정인 뭐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반에 그 고난의 행군해 가지고 막 몇백만 굶어 죽고 그럴 때 네. 그때 민생 경제는 거의 그 이전에 뭐 90% 정도가 망가졌는데 군수 경제, 궁정 경제는 망가진 비율이 뭐 20-30%도 안 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선군 정치라는 게 일반 배급은 다 끊어버리고 군대 배급은 살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로지 군이 모든 것에 그 제일 앞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에서 이제 물자를 주면은 북한 트럭이 받아가는데 네. 물론 트럭이 이제 군용 트럭은 아닌데 북한은 그 군용 트럭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군용이라고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군에 네. 앞서니까 심지어는 북한의 우리 화물선을 해적들이 잡았는데 그 해적들이 북한 화물선 선원들한테 져가지고 다 꿇어앉아 있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원이 아니라 군인이었다는 얘기네요. 그건 해군이죠. 네. 그러니까 해군이 해적한테 당연히 이기는 거죠. 네. 해적이 상대를 잘못 골랐네요. 그 경우에는. 북한 배를 네.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고난의 행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때 얼마나 아사자가 나왔다고 예측하십니까? 그 사전에 뭐, 아사자 그때 그리고 지금 거의 한 300만 봅니다. 300만 네. 보는데 이제 우리가 뭐 직접 가서 보진 못하지만 나온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뭐 한 산 전체가 무덤이에요. 네. 큰 산 전체가 무덤이고 그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을 관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죽어서 그 양철 그 쇠 네. 같은 거로 관 만들어 가지고 갖다 그냥 사람 죽은 사람을 이렇게 땅에다가 그 부어놓고
그리고 또 싣고 가서 하고 뭐 관을 여러 번 묻어놓고 그랬다는 건데.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나타나는 거가 90년대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태어난 남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고 여자고 그때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93년이면은 지금 21, 2살 된 네. 친구인데 그래서 지금 군대를 리플레이스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계속 많아야지 군대도 가고 그러는데 네. 그때 이제 고난의 행군 때 애들이 태어나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북한 병사들을 뭐 10년에서 12년으로 또 이제 임기를 늘리고 막 이런 복무기간을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북한은 뭐 거의 사실은 이제 뭐 거의 끝에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을 다녀온 한 중국인 증언에 따르면 사람이 없다. 그렇죠. 예,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없더라. 그렇죠. 그렇죠. 고난의 행군 때 네. 아마 타격이 컸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입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나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이 한 20만 된다고 그렇죠. 추정하지 지금 않습니까? 만주 뭐 이런 데 한 20만 되는 네. 걸로 보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거의 다 된 것과 다 된 것 사이의 시간이 과연 그렇죠. 이제 북한이 이게 시간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네. 뭐 마지막으로 핵을 하루 빨리 완성시켜 가지고 자기가 그 게임을 지가 이기는 거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김정은의 네. 생각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게 사회 일각이 붕괴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둥이 붕괴되고 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오니까 그렇죠.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고 네.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를 그렇죠.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근데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이 순간은 우리가 참 전략적으로 지혜 있게 이제 꾸려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